저는 좀 늦는다고 하는데 그냥 시작합시다. 혹시 뒤에 필수학의 문제부터 조금 풀어봤니? 그 희주 요즘에 풀었어? 현아는 너 안 풀었지? 저기 필수학의 문제 312번부터 보면서 써가지고. 그러니까 만약 오늘 다 풀고 갈 수 있으면 오늘 다 풀고 초점 받고 가고, 아니면 너는 그냥 월요일에 해도 상관없잖아. 저두 문제만. 아 뭐야, 두 문제밖에 안 남았어? 그럼 312번부터 답 좀 볼게. x-1 x 더하기 1분의 3x 더하기 1, 313번에 2, 314번에 9, 315번에 3분의 2, 316번에 2, 317번에 마이너스 8, 318에 1, 319에 5, 320에 5, 321에 3, 322에 2, 323에 7까지. 뭐야, 밑에 문제 뭐야? 스텝 2도 문제 있어? 없지? 뭐 이따가 제도 나가고 시간 여유들 분명히 있을 거니까 그때 조금 고칩시다. 오늘은 우리가 무리식과 무리함수에 대해서 배울 건데, 뭐 얘는 무리식과 유리함수보다 조금 더 간단하고 조금 더 친숙할 거야. 유리식 다음에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할 때 이상한 것들을 좀 많이 배웠잖아. 무리식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날림 할 거야. 뭐 없어. 덧셈 뺄셈 너무 쉬워. 루트 2 더하기 루트 3은 덧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치? 그러니까 루트 x 똑같이 생긴 애들이 있을 때만 그렇게 묶어주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덧셈 뺄셈은 그래서 문제가 없거든. 근데 이제 곱셈 나눗셈 할 때 나눗셈도 크게 문제가 없어. 무리식 같은 경우에 나눗셈이 되어 있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무리식 전에 이제 그냥 무리수가 들어가는 식, 그럼 뭐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뭐 이런 거 계산할 때 우리가 뭐 해? 분모 유리화하지. 그럼 이게 식이 나와 있어도 똑같이 하면 돼서 크게 문제는 없고, 그럼 이제 어쨌든 유리식과 유리함수 할 때도 우리가 유리식에 대해서 정의를 했듯이 무리식이라는 것도 정의를 할 거야. 무리식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루트 안쪽에 x에 관한 식이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를 이제 무리식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알겠지? 끝이야. 그럼 그때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약속을 할 게 있어. 어떤 약속을 할 거냐면 우리가 결국 무리식으로 표현된 거를 무리함수로 표현을 할 거기 때문에 루트 안쪽은 0 이상이 돼야 된다. 이 정도는 그냥 약속을 해줄 거야. 물론 루트 안쪽이 음수가 돼도 상관없지만 우리가 함수라는 건 어쨌든 적표평면에 표현을 할 거잖아. 적표평면에 표현을 할 거니까 함수값이 실수가 나와야 돼서 우리가 무리식 안쪽에 루트 안쪽에 얘를 이제 0 이상이다 라고 그냥 약속만 할 거야. 됐지?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 덧셈 뺄셈 나눗셈은 크게 우리가 익숙하니까 크게 문제가 될 게 없단 말이야. 근데 이제 곱셈은 익숙하지만 너희가 아직도 실수를 해. 곱셈에 대해서 세 가지만 얘기를 해볼게. 첫 번째, 우리가 이건 사실 수상 내용이긴 한데 루트 a의 제곱, 얘는 뭐야? 무조건 a야. a 9에 관계없이. 그래서 예를 들면 루트 마이너스 7의 제곱은 아무 생각 없이 뭐라고 써야 돼? 그냥 마이너스 7이라고 쓰면 돼. 알겠지? 그럼 두 번째, 루트 a 곱하기 루트 b.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로 갈리지. 어떻게 갈려? 그냥 루트 a 곱하기 b가 되는 경우가 있고 마이너스 루트 a 곱하기 b가 되는 경우가 있지.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언제야? a가 음수고 b가 음수일 때, 또는 a가 0일 때, 또는 b가 0일 때. 됐어?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나눠서 기억을 해줘야 돼. 얘랑 이거는 다른 거지. 너 이거 구별해야 돼. 내가 여기 뭐라고 했냐면 얘가 조건 하나, 얘가 조건 둘, 얘가 조건 셋이라고 준 건데 이거랑 이거는 구별을 해야 돼. 두 개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위랑 아래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야?
왜 다른 거야? 여기가 A가 0일 때는 B가 양수든 음수든 상관이 없지. 근데 이건 뭐야? A랑 B랑 둘 다 음수여야 된다는 소리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 두 개는 정확하게 구별을 해줘야 되고, 그럼 이 상황은 그 외 모든 상황. 됐어?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여기서는 내가 이제 계산할 때는 얘네들만 다룰 건데, 그래서 이 상황도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지. 우리가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은 어떻게 계산하지? 그냥 2랑 3 곱해서 루트 6 쓰고 끝내지. 근데 루트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3은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일단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3을 곱하면 루트 6은 맞는데 둘 다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붙이자 앞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루트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3은 일단 얘네 둘 곱하면 마이너스 6이니까 루트 마이너스 6을 쓰되 앞에 마이너스를 쓰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야. 됐어? 그러니까 너희가 자꾸 복소수 계산할 때 i 초 꺼내고 있는데 숫자는 i 꺼내서 계산이 되지. 근데 이제 문자 같은 경우에는 i 꺼내서 어떻게 계산을 할 거야? 틀릴 거 아니야, 헷갈리고. 그러니까 분명히 너희가 착각을 하면 안 돼. 고등수학에서 배운 개념은 이 경우에만 앞에다가 얘네들 그냥 곱하고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쓸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이걸 유도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i를 꺼내서 이제 유도를 했지만 너희가 그 과정만 기억을 하고 이거를 까먹어. 근데 이제 이걸 까먹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고. 다음 세 번째, 루트 a 곱하기 루트 b. 얘도 두 가지로 나뉘겠지? 그냥 루트 a분의 b가 되는 경우가 있고 루트 a분의 b라고 쓰되 앞에 마이너스가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야. 이 경우는 언제냐면 a가 0보다 작고 b는 0보다 클 때, 또는 b가 애초에 0일 때. 그럼 앞에 거랑 마찬가지로 메인으로는 이제 얘만 다루기는 할 거야. 그럼 이 상황은 그 외 뭐. 얘들아, 얘가 일반적인 거야? 얘가 일반적인 거야? 위에가 일반적인 거야? 아래가 일반적인 거야? 위에가 일반적인 거야. 일반적인 건 항상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하면 돼. 요 예외 상황만 기억을 해주면 되고. 그럼 여기도 이제 예시를 좀 들어보면, 예를 들면 이제 루트 2분의 루트 마이너스 3 이런 거 일단 이렇게 쓰고 시작을 하자는 거야. 루트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쓰고 시작을 하되 앞에 마이너스가 나올 필요가 없지. 그럼 이렇게 계산 끝. 근데 루트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일단 루트 마이너스 2분의 3을 쓰되 루트 마이너스 2분의 3을 쓰되 얘는 예외적인 상황이니까 앞에 마이너스를 쓰자. 이렇게 약속해서 우리가 지켜주면 돼. 그래서 이제 무리식의 연산에서는 무리식의 연산에서는 우리가 이 정도까지만 그냥 복습을 하고 나머지 계산은 너네가 그냥 해보면 크게 문제될 게 없어서 여기까지 하고 넘어갈게. 이거는 여기 더 쉬워. 여긴 뭐 너야 앞에 거 쉽고 우리 어차피 이거 한 거라 괜찮아. 너 크게 문제될 거 없어. 지금 우리 꼴랑 그 분모 유리화하고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런 거 없어. 그 다음 무리함수라는 건 어떤 걸로 생긴 거냐면 y는 무리식, 즉 루트 fx 이런 걸로 생긴 함수를 이제 무리함수라고 부를 거고,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함수를 정의를 할 때는 이제 정의역과 치역을 정의를 하자라고, 정의역과 치역을 똑바로 정의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었지. 네? 유한이 왔네. 요한이 301호 301호에. 진도 특강가 있을 때 저한테 좀 늦는다고 연락 왔는데 뭐 제가 지금 답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어쨌든 얘도 이제 정의역과 치역이 중요할 텐데,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만 보면은 정의역은 뭐가 될 거냐면 아까 뭘 약속했어? 그 루트 안쪽이 0 이상이 된다를 약속을 했지. 사실 근데 이제 루트 안쪽이 어떻게 생기는지 모르지만 걔를 0 이상으로 만드는 x의 범위를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걔를 0 이상으로 만든 x의 범위가 곧 정의역이 되겠지. 그 다음 치역은 이제 여기가 0부터 시작을 할 거 아니야. 0부터 계속 x 값을 넣어보면 계속 넣어보면 웬만하면 이제 커지겠지. 그래가지고 얘는 치역은 뭐 0 이상이다. 뭐 그런 식으로 될 건데, 치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뭐 이런 일반적인 무리함수를 다루지 않을 거고, 우리가 치역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을 할 거니까 지금 무리함수 쪽은 치역보다는 정의역 쪽에 좀 초점을 맞추면 될 것 같아. 정의역이 어떻게 된다? 루트 안쪽이 0 이상이 되는 x의 범위가 정의역이 될 거다. 그 정도만 좀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우리가 루트 안쪽에
x에 관한 식이 어떤 게 들어가도 상관은 없는데 기본적인 거 딱 두 가지만 배울 거야. 두 가지 중에서도 얘가 99%고 두 번째 게 한 1% 나올까 말까 정도. 첫 번째 어떤 애냐면 y는 루트 뭐 x-p 플러스 q 이런 식으로 생긴 형태. 그러니까 루트 안쪽에 1차식만 들어가 있는 형태. 이런 거 배울 거고 두 번째 y는 루트 a-x제곱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2차식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확하게는 그냥 2차식도 아니고 x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인 애만 배울 거야. 그럼 얘부터 배우고 시작을 할 건데 얘는 간단한 거니까 그냥 먼저 하고 시작을 할게. 우리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 얘를 뭐라고 불렀어? 원의 방정식이라고 배웠지. 우리가 얘를 분명히 원의 방정식이라고 배웠지. 함수야? 함수 아니지. 함수 아니지. 근데 잘 봐봐. 그리고 양변에 루트를 씌운 y는 플러스 루트 4-x제곱이 있을 거고 마이너스 루트 4-x제곱이 있겠지. 됐어? 그럼 얘만 보면은 함수처럼 보이지 않아? 그치? 얘만 보면 함수처럼 보이지. 됐어? 그래가지고 이제 얘만 무리함수 또는 y는 마이너스 루트 4-x제곱 이렇게 생기면 이제 무리함수라고 부를 건데 그래프를 보면은 우리가 원이 이렇게 있잖아.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얘가 나타내는 데는 어디야? 이렇게 윗반원이지. 그러니까 너네가 분홍색만 보면 함수처럼 보여 안 보여? 함수처럼 보이긴 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함수가 아니라 원의 도형의 방정식이었는데 부분적으로 나누다 보니까 마치 함수처럼 보이지. 이제 이러한 함수를 우리가 나중에 음함수라고 배울 거야. 오케이? 아니 왜 갑자기 음함수인가요? 우리가 맨날 부르던 그냥 일반적인 함수를 양함수라고 부르고 원래 함수가 아니었는데 이렇게 부분적으로 보니 함수처럼 보이는 애들 이제 음함수라고 부를 건데 이게 가끔 나와. 무리함수 파트에서 원의 방정식을 변형한 이 형태가 가끔 나와서 너희가 그것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원의 방정식을 변형을 하면 무리함수 표현을 할 수 있다 정도까지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얘가 뭐 메인으로 엄청 나오지는 않으니까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원을 배우고 났으니까 이 정도까지만 가볍게 하고 지나가자고. 그럼 이제 쟤가 메인이라서 요거부터 시작을 할 거야. 가장 기본 형태인 y는 루트 x부터 시작을 할 거야. 그럼 이 y는 루트 x는 정형이 어떻게 되겠어? x가 0 이상이 되겠지? x가 0 이상이라는 정형을 알고 나면 우리가 얘 그래프를 그리기 시작을 할 거야. 그래프 어떻게 그린다고 그랬어? 기억나니 혹시? 그래프 어떻게 그린다고 했니? 점 찍어서? 그럼 누구부터 대입해? 뭐 이게 정형이 0 이상인데 0. 그럼 0부터 이렇게 찍어. 0,0. 그 다음 1 대입하면 1. 2는 안 대입할 거야. 4 대입하면 2. 그 다음 9 대입해야 얼마? 4, 6, 7, 8 9 대입해야 꼴랑 3이지. 그럼 그래프를 얘를 이으면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데 계속 증가하긴 하겠지. 근데 엄청 천천히 증가하긴 하겠지. 됐어? 그래서 이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어. y는 루트 x. 그러니까 이러고 나서 우리가 특징을 보는 거야.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함수값이 어떻게 돼? y의 범위는 어떻게 돼? 0보다 크거나 같지. 그래서 y가 0 이상이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어. 어차피 x에는 그러니까 루트 안쪽에는 양수만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루트 머시기 얘는 항상 기본적으로 0 이상인 값을 가진다라고 보면 되지. 됐어? 그러니까 치역을 따질 때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여기 뒤에 뭐가 아직 안 붙어 있으니까 치역이 y는 0 이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됐어? 그리고 나서 얘한테 변화를 줄 거야. 어떤 식으로 변화를 줄 거냐면 근데 봐봐. 내가 y는 루트 x가 있을 때 여기를 키우나 여기를 키우나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사실 어차피 여기가 커지나 여기가 커지나 똑같은 거 아니야? 루트 x 앞에 루트 머시기가 곱해져 있는 꼴이 나오는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여기를 키우나 크게 신경은 안 써줘도 돼. 대신 저기에 부호 변화에는 좀 신경을 써줘야 되겠지? 그럼 어차피 여기 x 앞쪽이 커지거나 루트 앞쪽이 커지면 어떻게 돼? 점점 이런 식으로 될까? 뭐 이런 식으로 될까? 납득이 돼?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에 변화를 주면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점점 올라가거나 아니면 여기가 점점 작아지면 이런 식으로 내려오거나
그런 건 이제 우리가 충분히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만 내가 얘기를 안 해줬다 하더라도 너희가 충분히 관찰이 가능한 거지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건 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변화를 줄 건데 1차적으로 이렇게 변화를 줘. 여기를 마이너스 x로 바꿔보자. x 앞쪽에 보호의 변화를 줬어. 그러니까 변화를 x 앞쪽에 한 번 주고 루트 앞쪽에 한 번 줄 거야. 요건 좀 달라지거든. x 앞쪽에 주면 뭐가 달라지냐면 루트 안쪽이 0 이상이어야 되니까 정의역이 어떻게 바뀌었어 갑자기? 0 이하로 바뀌었지. 그럼 0 이하로 바뀌는 순간 또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0,0은 찍고 대신 음수값을 대입을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4 대입하면 얼마야? 2. 뭐 이런 식으로 가서 얘도 얘랑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어. 요 그래프랑 요 그래프는 뭐에 대해서 대칭인가? y축에 대해서 대칭인 거지. 왜 y축에 대해서 대칭이야? 원래 y는 루트 x의 그래프에 x 대신에 뭐가 들어갔으니까 마이너스 x가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y축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 형태가 나오겠지. 그래서 아주 너무 불면 안 돼.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루트 x, y는 마이너스 루트 x는 어디에 변화를 준 거야? 루트 앞쪽에 변화를 준 거지. 사실 근데 루트 앞쪽에 변화를 줬다기보다는 얘를 내가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마이너스 y는 루트 x라고 써도 되는데 크게 상관은 없지. 어디에 변화를 준 거야? y쪽에 변화를 준 거고 y쪽에 변화를 줬다는 거는 내가 y 대신에 뭘 대입한 거야 지금? 마이너스 y를 대입한 셈이 되니까 y는 루트 x의 그래프를 어디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다고 생각하면 되냐면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지.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지겠어?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했으니까 이렇게 생겨지게 되겠지. 됐어? 그 다음 마지막으로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는 여기 변화는 x쪽에 변화가 생긴 거고 여기는 y쪽에 변화가 생긴 거니까 x, y 둘 다 보호 변화가 생겼으니까 어디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다 생각하면 돼? 원점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 이동했다 생각을 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이쪽이 y는 루트 x거든. 이쪽은 y는 루트 마이너스 x가 될 거고 이쪽은 y는 이렇게 얘는 y는 이렇게 될 건데 지금 여기를 기준으로 0,0을 기준으로 x가 양수인 거는 몇 사분면 몇 사분면에 그려져? 1사분면 4사분면에 그려지지. 그 다음에 x가 음수인 거는 여기 그려지지. 그러니까 몇 사분면이야? 2사분면 3사분면에 그려지고 여기는 이제 y의 보호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랬지? 그럼 y의 보호가 음수일 때는 4사분면에 그려지면 이건 마치 뭐랑 같냐면 순서쌍들이 몇 사분면에 존재하는지랑 같겠지. 봐봐. 만약에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x도 음수고 y도 음수니까 3, 4분면에 그려진다 라고 머릿속에 넣어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그게 논리적인 건 아니고 내가 그렇게 외워서 일단 너희한테도 얘기를 해보는 건데 외우는 건 자유야. 만약에 외우지 못하면 그냥 점 찍어서 그리면 돼.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여기는 x, 여기는 y 부호라고 생각을 하고 걔네들은 x, y 순서성의 부호랑 같고 걔네랑 같은 사분면 방향 쪽으로 뻗어나가면서 그려진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됐어? 그리고 나서 결국 가장 핵심이 되는 점은 얘도 요 점이거든? 요 점을 이제 원점이 아니고 뭐라고 부를 거냐면 꼭지점이라고 부를 거야. 우리가 얘를 이제 꼭지점이라고 부를 거고 분명히 이제 얘를 평행이동 시킬 거고 그거는 또 정의역 치역의 변화가 생기겠지. 뭐 그렇게까지. 그럼 얘를 꼭지점으로 부르는 데 이유가 있을까? 우리가 2차 함수도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은 2차 함수의 여기를 뭐라고 불렀었지? 꼭지점이라고 불렀었지. 근데 얘도 여기를 꼭지점이라고 부를 거야. 2차 함수랑 관련이 있기 때문이야 그거는. 2차 함수랑 무슨 관련이 있을까? 이렇게 눕혀서 보면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이 그림이 2차 함수 같지 않니? 그러니까 2차 함수를 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거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느낌이야. 너희가 고개를 이렇게 돌렸다라는 거야. 그럼 우리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함수를 무슨 함수라고 불러? 역함수라고 부르지? 그래서 이제 여기가 꼭지점인 이유는 이 무리함수가 2차 함수의 역함수이기 때문인 거야. 무리함수가 이제 2차 함수의 역함수 인 건데 여기서 너희가 의문을 좀 가져야 되는데
궁금한 부분이 없니? 내가 이차함수 역함수라고 했을 때 이상한 부분 없어?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어때야 돼?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이 뭐야?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 1대1 대응 1대1 대응이어야 되는데 2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으면 얘가 1대1 대응이야? 아니지. 그래서 우리가 2차 함수도 봐봐. y는 x제곱이 있어. 그럼 얘 역함수를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돼? 역함수를 만들려면 x랑 y랑 자리 바꾸고 y를 x에 대해서 정리하면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x 이렇게 나오지. 그럼 이제 내가 y는 x제곱이면 여기가 x축 y축이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그럼 그때 반쪽으로 나누자라는 거야. 이쪽이랑 이쪽 반쪽으로 나누면 내가 여기 이렇게 쓱 지우면 얘만 보면 1대1 대응이 아니야? 1대1 대응이지. 그래서 이제 얘를 y는 x에 대칭시키면 이렇게 생긴 거고 걔가 누가 되는 거야? y는 루트 x가 된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되니까 우리가 우리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 함수의 역함수니까 2차 함수랑 비슷한 특징들을 많이 가지게 될 거고 그 첫 번째가 뭐다? 요 꼭지점의 이름이 같아. 됐어? 그래서 우리 함수 기본적인 건 이제 이렇게 봐주면 되고 너희가 얘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보다도 정의역 신경 많이 써주고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생길 텐데 그래프 개형 신경 쓸 때 확인해줘야 될 건 뭐야? x 앞에 부호랑 루트 앞에 부호. x 앞에 부호는 x좌표, y 앞에 부호는 y좌표를 생각을 해서 그래프가 몇 사분면 방향으로 뻗어나가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서 그래프를 그려주면 된다 라는 얘기. 그래서 너희가 만약에 y는 2루트 마이너스 좀 이상하죠. 2루트 마이너스 3x 이런 거의 그래프를 그려야 돼. 이런 거의 그래프를 그리면 얘는 일단 평행이동이 전혀 안 된 상태니까 원점을 지날 거고 몇 사분면 방향으로 뻗어나갈지만 고민하면 돼. x의 부호가 음수고 y의 부호가 양수니까 x의 부호가 음수고 y의 부호가 양수니까 이사분면적으로 이렇게 뻗어나간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정의역은 0 이하이다. 이 정도까지만 써주면 돼. 그리고 치역도 0 이상이다. 이렇게 됐어? 그럼 역함수 나온 김에 역함수를 먼저 한번 해보자. 안 되는구나. 아니 안 돼. 평행이동 해봐야 돼. 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의 부호랑 여기의 부호 살펴서 그래프가 몇 사분 꼭지점을 찍고 그래프가 몇 사분면으로 뻗어나가는지 그 정도까지만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분명히 y는 뭐 루트 2x, y는 뭐 루트 마이너스 3x 이런 애들을 평행이동 시킬 수도 있지만 가장 기본 형태부터 평행이동을 시켜보자고. y는 루트 x가 있으면 y는 루트 x가 있으면 얘를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내가 평행이동을 시키면 y는 루트 x-2 더하기 3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치? 그럼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확인을 해보기 전에 예측을 한번 해보자. 얘들아, 원래 y는 루트 x는 꼭지점이 0,0이었던 거 확인돼? 그럼 얘는 꼭지점이 어디에 찍힐까? 꼭지점이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했다고 생각해서 꼭지점을 여기다 찍으면 되지. 그러면 얘는 y는 루트 x를 평행이동한 거니까 몇 사분면 방향으로 뻗어나가면 돼? 1사분면 방향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면 되겠지. 그래프 이렇게 대충 그려도 돼? 어차피 너네 그래프 정확하게 못 그려. 그래프는 항상 대충 그리는 거야. 대충 그리되 포인트들만 살리면 돼. 그러니까 각 함수 또는 각 방정식의 포인트들이 있잖아. 걔네들만 잘 살려서 그러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고 싶으면 너희는 절편이 한 개야. 그 이상은 표현할 수 없어. 어차피 우리가 야 원을 그릴 때 일부만 그릴 때 이렇게 그리든 누가 알아봐. 직선으로만 안 그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가 어차피 디테일하게 그리는 건 불가능하다고. 그러니까 포인트들만 살펴서 포인트들만 살려서 그 정도까지만 확인해서 그려주면 되고 정확하게 하고 싶으면 여기가 2, 여기가 3 이런 거 표현을 해주면 되는 거고. 됐어? 그럼 얘 조금 더. 그럼 얘 정의역은 뭐야? 정의역은 얘가 0 이상이면 되니까 x가 2 이상. 치역은 그래프를 보아하니 치역은 y는 3 이상이 되겠지. 그러면은 우리가 어찌됐든 그러니까 정의역을 결정하는 애는 아무리 봐도 얘 같고 치역을 결정하는 애는 아무리 봐도 얘 같지. 그치? 그럼 그 상황에서 그래프를 그려서 우리가 정의역과 치역이 정확하게 뭐보다 크거나 같은지 작거나 같은지만 확인을 해주면 되겠다. 뭐 정의역이라 여기가 0 이상이라고 확인을 하면 되지만 이제 치역은
기준은 얘긴 한데 얘보다 이제 큰지 작은지는 그래프를 그려봐야 아는 거니까. 그럼 이제 요걸 바탕으로 그래프들을 몇 개를 그려볼 거야. 이렇게 생긴 무리함수가 있어.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기본 형태가 누굴까? y는 루트 마이너스 2x겠지. 항상 기본 형태를 먼저 생각을 해줘. 그럼 얘를 x축의 방향으로 몇만큼 평행이동했는지 알려면 최고 차이 계속 묶어봐야 되겠지. 마이너스 2 이렇게 마이너스 2로 묶고 x 마이너스 2 하면 평행이동 얼마큼 한 거야? x축의 방향으로는 2만큼, y축의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을 한 거지. 그럼 좌표축을 이렇게 그리고 2, 마이너스 3 대충 찍고 몇 사분면 방향으로 퍼지겠어? 얘는 x의 부호가 음수, y의 부호가 양수니까 어느 쪽으로 퍼져? 2, 4분면 쪽으로 퍼지겠지? 그래서 2, 4분면 쪽으로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리려면 우리가 항상 뭐 확인해줘야 된다 그랬어? 절편들을 확인해주면 되는데 x에다 0 넣었을 때 음수네? 그럼 이렇게 그리면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지. 얘들아 너희가 무리함수를 같이 배우다 보니까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무리함수는 한없이 뻗어나가 한없이 커지거나 한없이 작아져. 근데 유리함수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어? 점근선이 있지. 그래서 간혹가다 무리함수 그리다가도 여기서 그냥 막 이렇게 그리는 애들이 있어. 그럼 안 돼. 얘는 계속 커지고 있어. 지금 한계가 없다는 소리야. 근데 이제 유리함수 같은 경우에는 점근선이 이렇게 있으면 분명히 이런 식으로 여기 점근선을 넘어가지 못하잖아. 근데 이제 무리함수는 그런 거 착각하지 말고 그려줘야 된다는 얘기야. 아씨. 잠깐만. 자, 그럼 이제 이렇게 그렸고 여기가 2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이거든. 그럼 정의역은 어떻게 되는 거야? x는 2 이하이다. 치역은 y는 마이너스 3 이상이다. 눈으로 확인해서 너희가 생각해주면 되지. 또는 숫자 대입해봐. 봐봐. 이렇게 나와있어. 정의역을 찾는 건 쉬워. 루트 안쪽이 0 이상이면 되니까. 그치? 치역도 어차피 얘를 기준으로 크냐 작냐를 따지는 거지. 근데 얘를 기준으로 더 큰지 작은지는 숫자 넣어보면 확인할 수 있지? 하나 넣어봐. 0 넣어보면 마이너스 3보다 커 작아? 0은 마이너스 3보다 크지? 그러니까 치역이 y는 마이너스 3 이상인 거야.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확인을 하려면 그렇게 확인을 해도 돼. 어차피 치역은 y 값의 범위인데 마이너스 3을 기준으로 크냐 작냐만 결정을 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3보다 큰 값이 하나라도 있으면 무얘겠지 라고 생각을 하면 되지. 그래서 무리함수 기본적인 거는 평행이동까지 해서 이게 끝이라 얘들아 저기 앞에 무리식 쪽은 내가 안 시키고 여기가 334 334, 336, 338, 340까지 한번 해봐. 야, 뭐야? 이렇게 따라가면서 무슨 짓 하고 가는 거야? 너 왜 엄마한테 찍혔어? 뭐? 너 왜 엄마한테 찍혔어? 엄마한테 감수받아야 돼. 뭔 짓을 한 거야? 그게 끝이야? 영어 시험 보는 게 끝이야? 영어 학원 테스트를 조진 거지? 아, 영어 학교 시험 보는 거야? 근데 이번에 니네 김성훈이 사고 쳐서 어렵게 나갔다며. 그러니까 너는 어려웠던 거잖아. 근데 어쨌든 고등학교 목요일 방학, 한영 수요일. 명일 언제야? 방학이야? 네. 수요일에 방학. 오케이. 성덕 방학 언제야? 수요일? 신앙.
16일 내일이야. 19일. 수요일. 거의 다 수요일에 하는 그런 건데. 요즘에 얘들아 유무함수 대충 해도 돼. 여기에는 그냥 부담 딱 내리고 그래프만 그릴 줄 알아도 돼. 그래프 그리고 정역 치역 처음 배운 거 그냥 연습하는 거야. 앞에 거 연습하는 건데 앞에 게 어려워서 그렇지 이거 개념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야. 이 정도? 너 저번에 빠져가지고 수련을 못 들으면 어떡해. 오늘 대충 커버 쳐볼래 일단? 네. 내가 미안한데 오늘은 학원에서 뭐가 있어가지고 뒤에 부강을 못 해주거든? 네. 부족한 거는 다음 주에 좀 하자. 학교 캠프가 뭐 하는 거야? 모르는 거야. 이렇게까지? 네. 학교에서? 네. 학교에서 놀아야 돼? 네. 선생님이 감독하에? 네. 너는 오늘 숙제 개수는 묻지 않을게. 네. 미리 풀어가는 거 있어. 아니 거기 풀지 말라고 한 거야. 아, 그래요? 굳이 안 풀어도 될 것 같아. 야 우리 뭐 유리하는 거는 성가실 할 때 좀 했잖아. 지겨워. 안 해도 돼. 우리 생각할 수 있는 차례. 안 해도 되죠. 330 332? 아니 야 안 해도 돼. 334부터 하면 돼. 시간 끌기 용법이 근데 혹시나 오늘 우리 함수가 일찍 끝나면 경우의 수준만 할까? 아니 뭐 우리 반이야 다 나갔지만 나원이는 지겹겠는데 다 들어서 끝났잖아 원래는. 그러니까 복습할 거야. 근데 걱정하지 마. 벌써 다 했다고? 뭐 다 했어? 아, 그 니네 다 하면 좀 이렇게 사인을 줘. 계속 열심히 모정하지 말고. 그렇게 사인 주면 돼. 예준이 끝난 거지? 피주 끝난 거야? 40번 하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까지 풀려요. 네. 뭐하고? 숙제 교재가 없지? 해나 끝났니? 하준이는?
334번은 내가 답을 부르기는 힘들 거 아니 답을 부르는 것보다 힘들진 않은데 답을 부르는 것보다는 그래프를 직접 그려보는 게 나을 것 같아.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꼭지점의 좌표가 2,1이 될 거고 x 앞이 음수고 y 앞이 양수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뻗어나갈 거니까 정의역은 x는 2 이상, y 치역은 y는 1 이상 그렇게 그려주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거는 이제 꼭지점이 1,2겠지? 꼭지점이 1,2고 x 앞이 양수고 y 앞이 음수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지나가서 여기가 1,2니까 정의역은 x는 1 이상, 치역은 y는 2 이하 그렇게 판단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다음에 336번에 마이너스 3, 338번에 6, 341, 7까지. 얘들아 유리함수의 최대 최소랑 그러니까 최대 최소 범위 정형 치역 얘네들은 거의 같은 말이라고 보면 돼. 근데 이제 최대랑 최소는 최대 최소 치역 얘네들은 이제 y 값에 대한 얘기인 거고 정의역은 x에 대한 얘기고 이 범위는 x의 범위는 x에 대한 얘기고 y의 범위는 이제 y에 대한 얘기겠지. 그러니까 정의역과 치역이 다른 말로도 많이 나타날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최대 최소 구하는 문제는 항상 정의역 치역과 관련된 문제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최대 최소 문제는 정의역이 주어졌을 때 그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걸 묻는 거야. 예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랬고 계속 쭉 그럴 거야. 그러니까 너네는 근데 모르고 있었겠지만 최대 최소 문제가 별게 아니라 결국 정의역 치역이랑 관련된 문제다라는 걸 앞으로 생각을 해주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최대 최소 문제는 무조건 그래프 그려서 확인을 해주는 게 제일 좋아. 무조건.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수투 가서 배우면은 그래프를 엄청나게 많이 그리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도 최대 최소가 또 나와. 그리고 수투에서뿐만 아니라 수원에서도 너희가 뭐 몇몇 애들이 이제 삼각함수 지수 구하면서 배웠으니까 거기서도 분명히 최대 최소가 나왔지. 그리고 너희 수열도 함수거든. 수열도 함수인데 거기서도 최대 최소를 물어. 그냥 일반적인 수열의 최대 최소는 아니지만 수열의 합의 최대 최소겠지만 어쨌든 모든 함수에 대해서는 최대 최소를 물을 거고 그건 분명히 정의역 치역과 관련된 거니까 너희가 똑같은 얘기다라고 앞으로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거는 항상 그래프를 그려서 꼭 확인을 해줍시다. 그래서 최대 최소 문제는 그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 무리함수의 역함수. 이제 무리함수의 역함수는 좀 조심할 게 있어. 우리가 유리함수의 역함수를 따질 때는 정역과 치역을 크게 많이 따졌나? 유리함수의 역함수 할 때는 크게 그런 얘기 많이 안 했었어. 근데 무리함수의 역함수 할 때는 정역과 치역을 꼭 따져야 돼. 정역과 치역을 꼭 따져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무리함수의 역함수를 구할 때는 뭐 y는 x-2분의 1 더하기 3 이렇게 있으면 얘 역함수는 y는 x-3분의 1 더하기 그냥 뭐 이렇게 바꿔 쓰고 끝냈지. 여기에 뭐 정역이 어떻게 되고 치역이 어떻게 되고 그걸 굳이 줄줄이 달지는 않았잖아. 근데 무리함수의 역함수는 무리함수의 역함수를 구할 때는 또는 무리함수의 역함수를 작성을 할 때도 항상 정역과 치역 또는 정역만이라도 꼭 작성을 해줘야 돼. 무리함수의 역함수에서는 왜 그런지는 아까 내가 충분히 보여줬어. 무리함수의 역함수가 누구라고 얘기했었지? 무리함수의 역함수가 2차 함수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2차 함수의 반쪽만 필요한 거잖아. 근데 2차 함수의 반쪽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y는 x제곱만 얘기해 줄게. 2차 함수의 반쪽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정의를 해야 돼. y는 x제곱하고 x는 0 이상이다. 이렇게 정의역을 반드시 정리를 해줘야 우리가 얘가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우리가 무리함수의 역함수를 얘기할 때는 항상 정의역 치역을 꼭 신경을 써주자. 그런 얘기 됐어?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부터 y는 루트 x y는 루트 x라는 건 정의역이 0 이상이고 치역이 0 이상이지. 그럼 얘 역함수는 내가 정의역부터 쓸 수 있어. 얘 역함수의 정의역은 이렇게 오는 거니까 x가 0 이상이고 치역은 이렇게 가는 거니까 y가 0 이상.
그러니까 원래 함수의 정의역이 역함수의 치역이 될 거고 원래 함수의 치역이 역함수의 정의역이 되는 거니까 xy가 바뀌니까 그리고 나서는 y는 루트 x에서 x랑 y 자리 바꾸고 뭐 하면 돼? 미쳤나 봐. 양변 제곱하면 y는 x제곱. 근데 이제 치역까지 굳이 다 써줄 필요는 없고 여기서 이렇게 닫아주면 됐어? 그럼 이제 조금 더 어려운 걸로 y는 루트 x-2 이렇게 생긴 애가 있으면 얘는 정의역이 어떻게 되지? x는 2 이상, 치역은 y는 0 이상이 될 거니까 얘 역함수를 구할 때는 정의역이 어떻게 되냐면 x가 0 이상, 치역은 y가 2 이상 이런 식으로 바뀌겠지? 그러면 역함수를 구할 때는 x랑 y랑 자리 바꾸고 그래서 얘는 y는 x제곱 더하기 이렇게 쓰되 마지막에 어떻게? 정의역만 정확하게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 됐어?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보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정의역이 x는 2 이상. 이렇게만 하면 너무 어려운데? 여기 앞에 마이너스 6. 얘 같은 경우 정의역이 x는 2 이상, 치역은 y는 3 이하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역함수의 정의역은 x가 3 이하가 될 거고 치역이 y가 2 이상 이렇게 될 거고 x랑 y 자리 바꾸고 y는 마이너스 루트 x는 y는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 얘 같은 경우에는 양변을 제곱하는 목적이 어쨌든 루트를 치우는 거잖아. 그러니까 루트를 한쪽에다 남기고 이렇게 정리를 해. x-3은 마이너스 루트 y-2 굳이 마이너스에 있어도 크게 신경 안 써도 돼. 양변 제곱하면 x-3의 제곱은 y-2 이렇게 되니까 얘 역함수는 y는 x-3의 제곱 더하기 2 하고 어디 갔어? 정의역만 이렇게 정확하게 써주시면 돼. 됐어? 그래서 이제 사실 모든 함수는 역함수 구할 때 정의역 치역 엄청 중요해. 근데 여기서 특히 더 중요해서 그래. 알겠지?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얘기가 나와서 내가 그냥 지금 연결해서 할 건데 우리가 y는 fx와 y는 f 역함수 x의 교점은 어디 위에 있어? 어디 위에 기본적으로 있어? y는 x 위에 있으니까 얘네 둘을 연립을 해야겠지. 근데 연립을 했을 때 x 값이 여러 개가 나올 수도 있지. 막 이렇게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지. 근데 이 중에서 x 값은 누구만 골라야 돼? x 값은 어떤 애만 골라야 돼? 그러니까 무작정 연립을 했어. 얘네 둘이 연립을 했어. 그럼 그 중에서 x 값은 어떤 애들을 골라야 되냐면 f의 정의역과 f 역함수의 정의역에 교집합에 있는 애들만 골라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아?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을 구할 때 항상 y는 x와 교점을 구하잖아. 그럼 그때 우리가 웬만하면은 얘 정의역도 구할 수 있고 얘 정의역도 구할 수 있는 상황이겠지. 그럼 그때 교점을 구했을 때 모든 x 값이 다 해당되는 게 아니라 어떤 애를 골라야 돼? f의 정의역에도 들어있고 f의 역함수의 정의역에도 들어있는 애를 골라줘야 된다. 됐어? 그럼 내가 말을 좀 조심스럽게 했는데 fx와 그러니까 너희가 막 그런 내용들을 배웠을 거야. y는 fx와 y는 f 역함수의 교점이 y는 x 위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배웠을 거야. 근데 너희한테 교점을 구하라 그러면 걔네는 y는 x 위에 있는 애들 y는 x 위에 있는 애들 구하라는 걸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알겠지? 그리고 y는 x 위에는 무조건 적어도 하나는 있어. 교점이 있다면 y는 x 위에 적어도 하나가 있으니까 실패할 일은 없는 거야. 그래서 역함수도 여기까지만 정리하면 될 거 같고. 그게 문제가 뭐죠? 그럼 이제 너네가 조금 까먹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몇 개만 하고 너네 시켜볼게. 349번 한번 봐봐. 우리가 역함수 얘기가 나오면 항상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을 해줘야 되는데 y는 루트 a-x의 얘의 역함수의 그래프가 3,4를 지난다는 건 얘는 몇 콤마 몇을 지난다고 이용해줘야 돼? 얘는 4,
0,3을 지나는 이용해서 그냥 대입만 해서 구해주면 되지? 알겠지?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을 하는 거야. 역함수를 직접 구하는 게 아니고. 다음 351번. 얘랑 얘 역함수 y는 gx의 교점의 좌표가 a, b래. 그럼 교점을 구해야 되면 얘랑 누구랑 연립하자 그랬지? 루트 x 플러스 2와 x를 연립하자 그랬지? 양변 제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따라서 x 값은 2 또는 마이너스 1인데 얘네 둘 다 답일 수도 있고 뭐 둘 다 답이 아닐 수도 있어. 그걸 어떻게 확인해보자 그랬어? 얘랑 얘 역함수의 정의역을 확인해보자 그랬지? 얘의 정의역은 어떻게 돼? x가 마이너스 2 이상. 근데 치역이 y는 0 이상이니까 역함수의 정의역은 x는 0 이상이지. 그럼 얘랑 얘 교집합은 뭐야? 얘잖아. 그래서 0 이상인 얘만. 그래서 얘네들의 교점은 어떻게 되는가? 2가 된다. 이렇게. 알겠지? 꼭 걸러야 돼. 정의역 이용해서. 그럼 353번은 다른 거는 없고 너희가 F 합성 G 전체의 역함수는 어떻게 처리해 주려고 그랬지? G의 역함수 합성 F의 역함수 X 뭐 이렇게 얘네 둘이 같다라는 거 그 사실만 좀 알고 너희가 F의 역함수 합성 G 전체의 역함수에다가 2를 대입한 건 이렇게 처리해 주자는 거야. G의 역함수 합성 F2의 값을 구하는 것으로 대체하자 뭐 이렇게. 그래서 너네가 지금 348, 50, 52, 54 그렇게 딱 4개만 풀어보자. 요즘 너 고3이야? 너 집에 얌전히 있어야겠네. 사고치지 말고. 정시든 수시든 너무 문제인데. 수시로 가지? 수시로 가겠지만 정시로 가도 돼. 요즘 부담은 안 가져도 돼. 누나가 잘했잖아. 너는 편하게 살아. 공부하고 싶은 공부하고 다른 거 하고 싶은 다른 거 하고. 이게 맞다 싶으면 그냥 해. 너 수학 숙제 우리 방 거 숙제는 했냐? 숙제? 오늘 숙제? 엄마가 너 숙제 했냐 안 했냐는 보면 안 했다고 보는데? 그거 역함수가 그러니까 요거 기준으로 설명을 할게. 그러니까 우리가 G가 먼저잖아.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기서 여기로의 함수를 내가 G, 여기서 여기로의 함수를 F라고 하면 여기서 이렇게 가는 함수를 F
동그라미 G 이렇게 쓰지.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이렇게 가는 함수를 F 동그라미 G 전체의 역함수라고 쓰지. 됐어? 근데 여기서 일로 가는 함수를 내가 뭐라고 써? F의 역함수라고 쓰고 여기서 일로 가는 함수를 G의 역함수라고 쓰지. 그렇지? 그러면 누구 먼저 했어? F의 역함수 먼저 했지. 그러니까 F의 역함수가 이번에 앞에 와야지. 아니 뒤에 그래서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걸 한 번에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내는데 단계 보면 얘 먼저 하고 그다음 얘가 진행돼서 단계 보면은 이렇게 진행이 된 것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진행이 된 건데 우리가 기호로 표현을 하다 보니 이렇게 표현이 된 거라 두 개를 같다라고 두고 쓰자.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됐어? 응? 여기 쓰는 여보다 크다고 했잖아요. 그렇지. 저게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의 정의역이 이거고 치역이 이거지. 네. 그럼 얘 역함수의 정의역이 이게 되겠지. 아, 요즘에 이 정도면 괜히 들었나 싶은 거 아니야? 너무 쉬워서. 너네 보면 방학 시작하면 수투나 가는데 몰랐어? 조졌어. 근데 동기쌤이 조절 잘하고 복습 많이 시켜주실 거야. 동기쌤은 고등부 오래 하셔가지고 일상은 잘 알아. 동기쌤이 조절 잘해줄 거야. 걱정 안 해도 돼. 우리가 부담 선생님도 윤구쌤인데 뭐가 걱정. 지금 너희 학년은 아무 걱정 안 해도 돼. 다 고등부 오래 하시는 선생님들밖에 없어. 나 포함해서. 걱정 안 해도 돼. 거의 다 했어 얘들아. 우리 오늘 이거 웬만하면 실전 연습 문제까지 풀고 가자 집에. 그리고 교재 딱 마무리하고 던져 버려. 다 부를게. 348에 A는 2, B는 마이너스 1, C는 마이너스 1, 350에 3, 352에 6, 354에 2분의 5. 얘들 혹시 틀린 거 있으면 이따가 물어봐 나한테. 자, 이제 함수단에서 항상 나오는 얘기. 뭐야? 우리 무슨 문제? 무리함수 직선과의 위치관계. 우리가 어떠한 무리함수뿐만 아니라 어떠한 함수든 직선과의 위치관계를 따질 때는 항상 그래프를 그려. 그래프를 그리고 그러니까 첫 번째 그래프를 그리고 두 번째 관찰을 하기 전에 특수한 상황을 먼저 체크를 해줘. 그 다음에 세 번째 관찰. 이 순서대로 가면 돼. 그러니까 특수한 상황이라고 해봐 이제 접하는 상황이겠지. 접하거나 어떤 특정한 점을 지나는 상황이겠지. 그러니까 어떤 함수가 나오는 거야. 이것만 지키면 문제 틀릴 일 없어. 그리고 시작을 못할 일 없어. 나중에 아무리 복잡한 문제도 다 그냥 요선에서 끝나. 그럼 봐봐. 무리함수 중에서 네, 여기 있는 거 예시로 좀 드릴게. y는 루트 x 플러스 3과 y는 x 플러스 k의 위치관계에 대해서 논할 거야 지금. 얘네 둘의 위치관계에 대해서 논할 건데
그러니까 얘네 둘의 위치관계에 대해서 논한다라는 거는 얘는 지금 고정이 되어 있지. 얘는 고정이 되어 있는데 얘가 변화가 있으니까 얘를 관찰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변화가 생기는 거지. 어디에 변화가 생기는가? y 절편에 변화가 생기고 기울기는 어때? 일정하지? 그럼 문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지. 문제가 y는 mx 플러스 5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는 뭐가 고정이 되어 있는가? 마이너스 5,0이라는 지난 한 점이 고정이 되어 있는 거고 기울기가 변화가 되니까 얘를 관찰을 해줘야 되는 거지. 됐어?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y는 루트 x-3부터 x 플러스 3부터 이렇게 그려주면, 그리고 이제 우리가 메인 문제는 얘야. y는 x 플러스 k. 그럼 여기를 관찰을 할 때 이제 두 번째 뭐 해야 돼? 특수한 상황들을 체크를 해야 되지. 그럼 특수한 상황이 언제가 있냐면, 봐봐, 여기 특이점 있지? 그치? 그럼 직선이 요 점을 지날 때 k값, 우리가 마이너스 3,0을 지날 때 k값은 얼마겠어? 대입하면 3이겠지. 그래서 얘가 y는 x 플러스 3, 즉 k가 3일 때. 그 다음 또 특수한 케이스 언제야? 특수한 상황 언제야? 접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접할 때는 어떻게 하겠냐? 얘랑 접한다. 접한다라는 것도 어쨌든 만난다라는 거잖아. 그럼 특수한 상황에서 접한다라고 할 때는 x 플러스 3과 x 플러스 k를 연립을 하고 양변 제곱해서 정리를 하고 접한다 그랬으니까 판별식이 0이다를 쓰면 따라서 k 값이 이때 4분의 13인가가 나온 거야. 그렇다는 소리는 이렇게 접할 때는 직선이 어떻게 된다는 거, y는 x 플러스 4분의 13이 된다는 거, 이때 k 값이 4분의 13이다. 뭐 이런 얘기. 됐어? 그러니까 여기서 무지성 판별식을 쓰면 안 돼. 내가 이거 때문에 저번에 애들 뭐지? 너희 그 시험 전에 반배치나 공부해서 이렇게 빡쳐는데 아무튼 그래프 그렸지. 그러니까 그릴 수 있는 그래프 그렸지. 그 다음 특수한 상황 지금 체크를 했지. 그 다음 관찰을 하는 거야. 무슨 관찰을 할 거냐면, 첫 번째 조건들을 줄 거야. 얘네 둘이 한 점에서 만날 때, 두 번째 두 점에서 만날 때, 세 번째 만나지 않을 때. 그래서 분명히 이거는 뭘 통해서 얻는 거라고? 관찰을 통해서 얻는 건데, 봐봐. 얘들아, 내가 판별식을 어떤 상황에서만 썼어? 판별식은 두 번째 특수한 상황을 체크할 때만 쓰는 거야. 얘가 2차함수 역함수라고 해서 요 만나지 않는 경우에서 애들이 판별식이 0보다 작다를 쓰고 끝내. 이러면 안 돼. 판별식이 작다를 쓰고 끝내면 안 돼. 왜 안 되냐면, 여기서는 안 되는 상황을 못 보여주겠는데? 여기서는 보여주겠네. 아무튼 무작정 판별식을 쓰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쟤는 온전한 2차 함수가 아니라 반쪽짜리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만나는 점의 개수를 판단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제가 만나지 않는다는 내가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만약에 직선이 이렇게까지 내려왔어. 그럼 무리함수랑 만나는 점은 하나지. 근데 판별식을 쓰면은 어차피 양변을 제곱하기 때문에 이 상황으로 인지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상황은 판별식이 0보다 크게 되는 상황인데 한 점에서 만나지. 그러니까 우리가 판별식을 가지고는 얘네를 판단을 할 수는 없고, 우리가 판별식을 가지고는 특수한 상황을 체크하는 데만 이용을 하자. 이때 이제 판별식을 이용을 하자. 이때는 판별식 쓰면 안 돼. 됐어? 그래서 이제 관찰을 해보면 우리가 분명히 이제 변화하는 건 큰 값에서 작은 값으로 관찰을 하거나 작은 값에서 큰 값으로만 관찰을 하자고 했으니까 큰 데서 관찰을 해봐. 만나 안 만나? 안 만나지? 그럼 어느 순간 만나기 시작해? 어느 순간 만나기 시작해? 접하는 순간 만나기 시작하지. 그러니까 만나지 않을 때는 일단 언제야? k 값이 뭐보다 클 때야? 4분의 13보다 클 땐 만나지 않고, k가 4분의 13일 때 한 점에서 만나기 시작했지. 그럼 그 다음에 조금 내려왔어. 지금 몇 개의 점에서 만나? 두 개의 점에서 만나지. 언제까지 두 개의 점에서 만나? 3이 될 때까지 두 개의 점에서 만나지. 그럼 두 개의 점에서 만나는 건 k 값이 4분의 13보다는 작은데 3 이상일 때 두 개의 점에서 만나겠네. 그럼 k가 3보다 작아지면 몇 개의 점에서 만나?
한 개의 점에서 만나기 시작하지. 그래서 한 개의 점에서 만날 때는 이거 또는 K가 3보다 작을 때 이렇게. 그리고 답이 간단하지는 않아. 그걸 쉽지도 않고 문제가. 근데 너희가 함수를 배운 직후에 직선과 유치 관계를 앞으로 배울 많은 함수들에 대해서 다 이렇게 관찰을 할 건데 여기서부터 연습을 잘하고 가야 돼. 그냥 어느 순간 판별식으로 해결이 됐다고 해서 판별식을 계속 쭉 밀고 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야. 알겠지? 저거 밑에 거 시작. 다 했다. 진도 끝.